자, 국민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인도 태평양 전략연구원 최수임입니다. 저는 계속해서 문재인에게 속은 중요한 내용들 18가지를 지금 계속 시리즈로 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16번째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이라는 위험한 속임수, 그리고 치약과 칫솔도 자비로 구입했다고 하는 새빨간 거짓말의 문제, 그리고 18번째 끝으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 그리고 새로운 시대가 뭘 의미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전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제가 이 방송을 하면서도 기가 막히는 게 이런 철두철미한 거짓말을 해온 문재인에게 이 나라가 침탈이 되고 정권이 찬탈이 되어서 그야말로 국가가, 문화가, 과학이, 군사가 모조리 총체적으로 무너지는 이런 정말 두 번 다시 있어서는 안 될 지난 5년을 겪어보았습니다. 자, 그 5년을 겪으면서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이 어디론가 사라져버렸고 억울하게 자살로 포장되어서 죽어갔던 사람들 또한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자, 멀쩡하게 육군사관학교까지 나오고 기무사령관까지 했던 이재수 장군 같은 사람도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리는 그런 비극이 벌어지기도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수많은 범죄 현상 가운데요, 정작 진짜 중요한 이 범죄 중에 하나는요, 이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이라는 이 가증스러운 거짓말과 속임수였습니다. 자, 2018년에서 19년간 3차에 걸친 미국과 북한 괴뢰 간의 이 미북 회담이 완전한 실패로 귀결이 되었습니다. 자, 문재인은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을 체결하기 위해서 온갖 간악한 짓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이유와 목적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간단하죠. 그것은 바로 공산화 통일을 희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베트남 모델을 대한민국 한반도에서 재현하고자 했던 것이죠. 정전협정을 종전협정으로 전환을 하고 평화협정까지 체결하게 되면 대한민국에 주둔하는 유엔 사령부와 한미연합사 그리고 주한미군은 존재의 이유가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철수하게 될 것이고 유엔군과 미군이 없는 대한민국 남쪽 땅은 핵무기를 가진 북한에 의해서 바로 점령이 되게 됩니다. 바로 이것을 획책했던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무슨 김정은이가 비핵화를 합니다. 다시는 핵을 안 만들겠습니다. 이런 거짓말을 해왔던 문재인과 그의 수하, 정의용, 서훈 이런 것들이야말로 바로 형법 제93조 여적죄에 해당되지 않습니까? 제가 법학을 전공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와 같은 범죄 행각들은 여적죄에 100만% 해당될 것 같은데, 자, 대한민국의 검사, 판사, 변호사, 당신들 같은 사람들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네? 이 일을 하겠다고 워싱턴에다가 돈을 얼마나 뿌렸는지요. 제가 2018년도 연말에 미국을 가서 워싱턴과 뉴욕을 방문하고 했었는데요. 그때 워싱턴에서 사람들을 만나보니까 이 한국에서 뿌리는 돈을 못 쓰면은 그 자는 로비스트의 자격도 없고 바보라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그 돈을 뿌리려고 진짜 곳곳에다 돈 뿌리고 다니는 애들이 있어요. 바로 국정원에서 파견 나간, 그 당시에 워싱턴 거점에 파견 나갔던 애들이에요. 그 자식들이 지난번에 수미텔이랑 만나서도 그 여짜라를 했고, 급기야 이제 형편이 어려워지니까 그동안에 써먹었던 수미테리의
협조했던 그런 지난날의 과거를 정리정돈해가지고 미국에다가 보냈다 그래. FBI에다가. 그래서 스미테리가 기소되게끔 만든 거죠. 아주 간악하기가. 그러니까 걔네들은 이 나라 대통령 지시 받는 것도 아니야. 국정원장 지시 받는 것도 아니야. 그냥 평양 애들이 지령을 받고 박지원이가 야! 똘마이들 일로 와봐. 요즘 저 평양에 어른이 그러는데 니네들 이것 좀 하래. 그럼 가서 하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어떻게 돼요? 잡아다가 문초만 해서 끝날 일이에요? 죽여야 된다니까. 응? 이런 역적질을 하는 것들은. 죽여야 돼. 근데 이 나라가 개판이 돼서 정신줄 놓고 있어 다. 이래가지고 어떻게 되겠어요? 이래갖고. 왜 도널드 트럼프처럼 목숨 바쳐서 일하겠다 하는 그런 국가 지도자가 지금 당장에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자, 지금 베트남 같은 경우에 파리에서 평화협정이라는 걸 만들었었죠. 그래서 결국에 공산화가 되죠. 그러니까 대한민국도 똑같은 거예요. 정전협정이죠 지금은. 6.25 휴전이 되면서 1953년 7월 27일 그날 바로 정전협정을 맺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정전협정을 종전협정으로 전환하는 거예요. 더 한 걸음 더 나가서 평화협정까지 체결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대한민국 주둔하고 있는 유엔군 사령부, 한미연합사, 주한미군이 존재의 근거가 사라져요. 존재할 이유가 없어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들을 철수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유엔군이 없고 주한미군이 없는 대한민국은 핵무기를 가진 북한 괴뢰에 의해서 바로 점령이 되겠죠. 바로 이게 문재인이가 바라는 나라였어요. 자, 베트남 전쟁을 보십시오. 공산 베트남은 미국과 협상을 하면서 자유 베트남에서 미군을 철수하게 했어요. 또 미군이 사라져버린 미군이 없는 자유 베트남은 공산 베트남에 의해서 바로 함락되었습니다. 자, 함락되고 나서 가장 먼저 척결한 인간들이 누구야? 그동안 월맹 공산당에게 협조해왔던 반정부 인사들, 반정부 스님, 신부, 목사들 이런 놈들부터 먼저 죽여서 없앴다는 거 아니에요. 왜? 야, 그 자유체제 내에서도 국가를 반역하고 반대하던 너희들 같은 놈들은 우리 공산체제에 보면 더 반역할 거냐. 먼저 죽어. 전부 다 죽창으로 쑤셔서 죽인 거야. 그게 바로 우리나라도 공산화 되면은 똑같은 일이 이 나라에서도 벌어지게 된다 이 얘기예요. 자, 그러니까 종북주의자 그리고 김정은의 대리 간첩으로 의심되는 문재인. 이 문재인이란 자가 이 베트남 모델을 한반도에서 재현하려고 했던 것이에요. 자, 문재인이란 자는 집권 전반부에는요,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이 테이블에 앉아서 협상하도록 온갖 감언이설을 해가면서 김정은이가 비핵화를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거짓말을 해갖고 협상 테이블에서 도널드 트럼프가 싱가포르 하노이에서 만나도록 했어요. 나중에는 판문점에서도 만나죠. 그런데 판문점 같은 자리에서 문재인이가 기어 나오니까 미국 경호관들이 못 나오게 문을 딱 밀어서 막아버리죠. 걔는 쪽팔린 것도 모르는 애야. 누구? 문재인이라는 애는. 응? 자, 그러니까 이러한 문재인이가 얼마나 간악한 놈인지 미국은 알고 있었어. 이 정말로 간교한 놈이다. 응? 아주 친북 인사 중에 가장 친북 인사다. 그러니까 미국이 속질 않은 것이죠. 결국 결론은 뭐다? 실패로 끝나게 된 겁니다. 뭐 우리 국정원 애들만 있었으면 실패했을 거야. 아니, 실패한 게 아니라 성공했을 거야. 왜? 국정원 안에도 간첩들이 많으니까. 더더군다나 서훈이 밑에서 서훈이랑 같은 생각을 갖고 서훈이한테 코맹맹이 소리 하면서 진급하고 이런 애들이 전부 다 서훈이가 하자는 대로 다 하는 거 아니에요. 응? 그럼 이 나라가 공산화 되는 거였죠. 지금 생각해봐도
정말 하늘이 돌보시사 우리가 공산화가 안 된 건 천만다행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문재인이가 집권 후반부가 되니까 이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체결에 아주 목을 겁니다. 에? 그래서 궁극적인 목적이 유엔 사령부와 주한미군을 몰아내고 인민군들이, 북한 괴뢰의 인민군들이 남한을 접수해달라, 이거를 하겠다는 속임수를 펼쳐왔던 거예요. 이거는 지금 우리 국민만을 속였던 걸까요? 우리 국민을 속였지만 또 누굴 속였죠? 전 세계를 향해서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대한민국의 이 옥토를 김정은이 아가리에다 다 밀어 넣어주려고 그런 거야. 대한민국의 이 선량한 국민들을, 물론 선량하지 않은 20%는 있죠. 이 대한민국 국민들을 김정은이의 아가리 속에 밀어 넣어서 노비로, 김정은이의 그 충성스러운 애견으로 만들려고 이런 음모를 펼쳐왔던 거예요. 근데 이런 자를 아직도 그대로도 조사를 안 해, 수사를 안 해, 시작조차 안 해. 뭐 하자는 거야, 그러면? 뭐 하자는 거냐고. 이래갖고 어떻게 이 나라가 정상화가 되겠냔 말이에요. 자, 다음으로 치약과 칫솔도 자비로 구입했다고 이 개 구라를 치고 있는 이 문재인이에요. 이 새빨간 거짓말. 문재인이가 취임 초기에 뭐라 하는지 기억나시죠? 청와대에서 치약과 칫솔도 자비로 구입해서 쓴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뻐기고 자랑했어요. 그러나 그게 전부 거짓말이었죠. 문재인의 아들 문준이라는 있죠. 실력도 하나도 없는 애인데 얘가 또 세계적인 예술가라고 개뻥을 치면서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젊은 예술인에게 지급되는 정부 보조금을 이 문준영이 얘한테 몰아줍니다. 먼저 다 잡수라고. 그래서 이 문준이가 그 정부 보조금을요, 먼저 타먹고 먼저 쳐잡수셨어. 또 그의 딸 문다의 가족은 태국으로 이주를 하죠. 근데 태국으로 이주 왜 했지? 태국 이주하기 전에는 이태원 같은 데 다니면서 교통사고 안 냈었나요? 자, 문다의 가족, 남편 서창호, 애 하나, 3인 가족을 위해서 연 9억 원의 국가 예산이 경호를 위해서 쓰여졌어요. 이것들이 뭐 하는 것들인데 얘네들을 경호를 해주고 나라 예산을 9억 원씩 씁니까? 경호원들하고는 별일 없었을까? 문다혜 같은 애가? 남편하고도 이혼했는데? 아, 이거 조사해봐야 될 것 같지 않아요? 문다혜와 함께 태국에 나가 있었던 경호관들 중에 혹시나 러브 어페어즈 같은 일들이 벌어지진 않았는지, 살던 집에서 뭔가 근거가 남아있었을 것 같은데 이런 거를 태국에 나가 있는 국정원 애들이 조사를 샅샅이 해서 보고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근데 안 하겠지, 지금 국정원은. 자, 경호하는 데만 돈이 쓰여졌어요? 그 사위라고 하는 서창호, 걔는 서창호 장인이 누구야? 문재인이 아니야. 문재인이가 민간 기업하는 이스타 항공인가 하는 이런 회사 사장이라는 녀석을 장관급 직위도 주고 이러면서 그거를 장관직 직위를 준 것을 미끼로 해갖고 이 사위한테 그 이스타 항공의 임원이 되게끔 하고 억대 연봉을 받게끔 했죠. 자, 거기다가 부인이라고 하는 김정숙이는 국정원 특활비로 추정이 된다 그러면 100% 국정원 특활비지. 그거 국정원 특활비 갖다 나른 애들 지금 전부 다 해외 내보냈다 그래. 연수시킨다고. 국정원 특활비로밖에 의심할 수밖에 없는 관봉이, 신권을 묶어놓은 그 종이띠 있잖아요. 그 관봉이 둘러져 있는, 그 관봉을 묶여져 있는 그 신권 다발을 들고 다니면서 옷, 신발, 장신구 쇼핑하고, 이거만 쇼핑했을까? 가방이
가방이 중요해. 가방이 보통 수천만 원짜리들이야. 응? 싼 게 아마 4, 5천만 원일 거야. 거기다 뭐 이런 뿌루치 같은 거는 하나에 막 2억 원, 3억 원, 막 5억 원, 막 이런 식으로 어마어마한 그런 뿌루치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육중한 몸매를 가리려니까 옷감 천도 많이 들어가는 데다가, 거기다가 그냥 목걸이로 뿌루치요, 반지요, 팔찌요, 발찌요, 뭐, 허리에다가 황금 허리띠를 안 했나 모르겠네. 이렇게 해서 국정원 특활비를 가지고 호화 사치향락에 썼잖아요. 그것도 조사 안 하죠. 국정원에서 조사 안 합니다. 응?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해외여행이 불편할 때야 하늘길도 막혀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대 어느 정권의 어느 영부인에 비교했을 때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압도적으로 많은 횟수로 대통령 전용기를 타고 국가 예산을 펑펑 흩뿌리고 다니면서 버킷리스트 채워가며 해외여행을 즐겼죠. 사실 이와 같은 해외여행은 김정숙이가 시초가 아니에요. 응? 이명박 정권 당시에 국정원장이었던 원세훈이의 뭐 이 배에 뭐라고 있어. MB 와이프 그 김민옥 씨하고 대구에 그 저 공부 못하는 여자애들 다니던 그 학교 출신이랬는데, 몰라. 나 무슨 여고 나온지도 몰라. 뭐 대구에 그 촌스러운 학교 하나 있었대. 그 동창이라는데, 그래가지고 이 국정원장 원세훈이 처가 여왕의 행차해서 퀸즈 로드라고 하는 코드네임 붙여가면서 전 세계를 갔다가 놀러 다녔던 거 아니야. 아마 이걸 아마 배운 것 같아, 김정숙이가. 자, 이런 식으로 사치향락을 즐기면서 국고를 갖다 탕진을 했어요. 그 다음에 청와대 직원들을 모두 도우미 내지는 노비처럼 부려먹었죠. 또 퇴임할 때가 되니까 이것도 원세훈이 그 이배모라는 그 여자가 했던 짓이야. 응? 국가 예산으로 구입한 고가의 가구들 있죠. 청와대 가구, 집기, 뭐 각종 그릇류들, 뭐 하다못해 찻잔 세트까지 다, 뭐 포크, 나이프, 뭐 이쑤시개까지 전부 다 몇 날 며칠에 걸쳐갖고 야반 도주하듯이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트럭을 싣고 모조리 양산으로 가져갔다는 거 아니에요. 응? 그리고 이거를 똑같이 한 사람이 있어. 원세훈이 마누라가 그 짓을 했다니까. 응? 그런데다가 퇴임 대통령이란 자의 각종 연금 보조금을 50% 이상 대폭 인상을 했을 뿐만 아니라 조세 원칙을 어겨가면서 모두 면세로 규정을 변경을 했죠. 자, 처음부터 치약과 칫솔도 자비로 구입한다는 말은요, 국민을 갖다가 기만한 새빨간 거짓말이었습니다. 이 자들이 도둑질을 한 겁니다. 응? 순진했던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이렇게 사악한 문재인과 그 가족들에게 감쪽같이 속아버린 거예요. 자, 18번째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 그리고 새로운 시대의 의미라고 한번 제목을 붙여봤어요. 문재인은 취임하면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약속했죠. 그리고 퇴임할 때 새로운 시대를 연 정부로 평가되길 바란다고 정말 가증스럽게, 뻔뻔스럽게 양심도 없는 자의 본색을 드러내었습니다. 그러나 문재인이가 구현했다고 하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는 민주주의 정치 체제의 기본인 산권 분립이 무너져버린 그야말로 허망한 난장판이었습니다. 사회주의 경제로 체질을 급변시켰고 국민은 분열되어서 사회 곳곳에서 갈등이 고조되었습니다. 자유민주주의 우방국들을 멀리하고 공산국가를 가까이 하였습니다. 바로 그런 썩어빠진 나라, 붕괴되는 나라, 멸망해 가는 나라로 대한민국이 처해 있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어떤 나라를 기대했습니까? 더 개방되고 국제화된 나라,
사회와 국가의 총체적 선진화와 문명화가 진전되고 더 부유하고 잘 살게 된 나라, 인권과 자유와 복리 등 자유민주주의가 더 발전하는 대한민국을 기대했어요. 그러나 문재인은 정반대로 갔습니다. 대한민국을 정반대로 몰고 갔어요. 문재인이가 만들었다는 새로운 시대는 독재정치, 경제적 빈곤, 국민 분열, 외교 고립, 사회의 총체적인 저질화, 국가 질서의 붕괴가 현저했던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바로 인류 역사상 가장 최악의 독재국가이며 최빈국인 북한 공산 괴뢰 정권을 따라가고 그들과 합하겠다고 하는 허망한 간첩들의 생각과 일치하고 있었다는 점을 우리는 드디어 발견하게 된 거죠. 대한민국 국민이 기대했던 나라는 결단코 아니었습니다. 대한민국의 국민이 상상했던 그런 미려하고 아름다운 새로운 시대가 아니라 멸망하는 시대, 망조가 드는 시대, 붕괴되는 시대로 치닫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나마 지금 비슷하게도 자유우파도 아니면서 자유우파라고 외치는 이러한 무리들에 의해서 대한민국이 그나마 공산화가 안 된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해야 되겠죠. 자, 건국한 이래 끊임없는 발전을 거듭해왔던 대한민국이 계속해서 상향의 커브를 걸어가고 있었어요. 그런 발전하는 대한민국이 급변하여서 쇠퇴하는, 하향하는 길로 치닫게 되었는데, 자,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으로 청년 세대가 부모 세대보다도 훨씬 더 가난하게 된 새로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기대했던 것과는 정반대의 모습으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나라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즉, 국민이 상상했던 것과 같은 아름답고 긍정적인 그런 희망의 시대가 아닌 그와는 정반대의 모습이, 철저하게 정반대의 모습으로 낙후되고 격화되고 파괴되어가는 그런 처절한 미련한 세월을 겪었던 진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시대였습니다. 문재인이야말로 감쪽같이 그 가증스러운 세치의 혓바닥을 가지고 대한민국 국민들을 감쪽같이 속였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두 눈을 부릅뜨고서도 이자의 감언이설에 속았던 것이죠. 아직도 문재인이가 무슨 인자한 옆집 아저씨라는 둥, 이런 개소리 망언하는 국민들이 이 땅에 있다면 그자들이야말로 북한으로 강제로 이주시켜야 할 대상들이라고 해야 되겠습니다. 거기 가면 문재인이가 그렇게나 추종하고 존경하고 흠모에 맞지 않는 김정은이라는 놈이 있거든요. 그곳에 가서 살아야 되겠죠. 자, 그런데 국민 여러분, 이보다 더 한심한 일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죠. 왜 이와 같은 더럽고 추한 악랄한 인간 문재인을 왜 잡아다가 조사를 하지 않는 것입니까? 왜 문재인을 구속수사 못하는 것입니까? 수사는 고사하고 수사를 시작하거나 착수조차도 못하는, 그냥 거짓말로라도 수사할 수 있는 흉내도 내지 않고 있는 현 정권이죠. 현 정권의 우두머리가 난 누군지 모르겠어요. 뭐 혹자들은 문재인의 아바타다, 문재인의 사냥개다, 뭐 문재인의 호위무사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뭐 그런 얘기가 김건희 씨 카톡에서 나왔는지 몰라도 뭐 모르겠어요. 문재인 아바타 맞아요? 문재인의 양아들 맞아요? 아니요, 문재인의 동생이에요? 성씨가 문씨였다고 원래가? 그랬어요? 전 몰랐네요. 왜 몰랐죠, 저는? 무식해서 전 몰랐을까요? 자, 국민 여러분. 자, 지금까지 계속 시리즈로 해서 18가지 큰 대항목을 해서 문재인에게 우리가 어떻게 속아왔는지를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럼요. 이걸로 끝나면 안 되겠죠. 자, 다음 시간부터는요. 문재인의 범죄 혐의를 또 한 가지씩 국민들께 다시 재교육을 하고 기억을 되살림으로써 두 번 다시 이와 같이 더럽고 추하고 악랄한 간첩보다 더한 자가 이 땅 위에 더 이상은 같이 숨쉬고 살 수 없게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요, 아무리 자유민주주의 그래도요, 우리나라에서는 보다 좀 색다른 한국적인 한국 특유의 자유민주주의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중국도 보면요, 등소평이가 그때 그런 말을 했어요. 중국적 특색을 보유한 사회주의 국가를 실현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有中国特色的社会主义国家라는 말을 모든 문건에서 아주 그냥 귀가 따갑도록 나왔었어요. 수십 년간. 그런데 대한민국도 대한민국의 특색을 보유한 자유민주주의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有韩国特色的自由民主主义国家이렇게 바꿔야 된다고 생각해요. 자, 그러기 위해서는요. 적어도 20% 정도는 제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보면 김정은이가 바라는 방법이 어떻게 보면 탁월할 수 있어요. 바로 전쟁이죠. 자, 전쟁이라면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의 99%들은 무서워할 겁니다. 저와 같은 이런 애국주의자들은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바로 현재 이 자리가 내 무덤 자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전혀 두렵지 않습니다. 또 죽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반드시 하늘나라에 갈 수 있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국민 여러분들께 오늘 18가지 문재인의 거짓말 사술, 속임수에 대해서 말씀을 마치면서 제가 여쭤보고자 합니다. 만약에 다음번 대통령 선거를 하신다면 우리에게도 이 나라를 사랑하고 이 나라 국민들을 존경하며 자유와 그리고 애국이 무엇인지를 한국의 전통이 무엇인지를 거짓말하지 않고 자유로 거짓말 외치지 말고 진정한 실천을 하는 그런 자유주의자가 그런 애국주의자가 그런 충성주의자가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재명이나 조국 같은 아이들, 저런 범죄인들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되면 되겠습니까, 국민 여러분? 감쪽같이 속았죠? 국민 여러분. 서울대학교 나왔다 그래서 엘리트 아니에요. 다시금 재강조합니다. 예? 한동훈이 같은 쓰레기 보세요. 저게 엘리트예요? 완전 양아치보다 못한 놈들이지? 양아치들이 들으면 화낼 거예요, 아마. 어떤 저런 쓰레기를 들어 우리 같은 양아치라고 얘기를 하냐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국민 여러분, 이제 좀 정신 좀 차리십시다. 자, 내년에 대통령 선거가 있을 수도 있어요. 반드시 있는 게 아니라 있을 수가 있다고요. 그러면 우리에게는 어떠한 지도자가 필요한 겁니까? 도널드 트럼프가 올해 78살이에요. 1946년생입니다. 78 먹은 할배가 어떻게 해요, 지금? 내 목숨을 바쳐서 미국을 강하고 부강한 나라로 만들겠다는 거 아니야. 내 목숨을 바쳐서 미국을 구하겠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대한민국은 버지니아보다 작아. 텍사스주하고 비교하면 비교가 자체가 안 돼. 쬐깐한 카운티 하나밖에 안 돼, 대한민국 크기는. 자, 그런데 그 50개 주의 미 합중국의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는 그 재산도 막 한데도 불구하고 나는 내 목숨을 다 바쳐서 미국을 구하겠습니다라고 나왔어요. 그럼 대한민국의 요 조그마한 나라, 그나마 허리가 잘린 이 대한민국도 이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목숨을 바칠 수 있는 그런 지도자가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기업인이 되면 더 좋겠고. 그렇다면 국민들이 깨어나셔야 됩니다. 국민들이 깨어나셔야 돼요. 언제까지 당원 게시판이니? 언제까지 여배우랑 놀은 적 없다 그러고 거짓말하고? 언제까지 다 부하 직원들이 그냥 자살 당하도록 저렇게 자살 당한 거 좋아하고 있네. 자살 시킨 거나 마찬가지지. 이런 거짓과 거짓말에 능수능란한 이런 놈들이 정치인을 하고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그 앞장을 서게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국민 여러분? 자, 부탁드립니다. 예편내 수준 안 되는 것들 대통령 뽑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여자들 중에 뭐 못 배운 여자도 있고 잘 배운 여자도 그런데 이게 먹물 잘못 들어간 여자들은요. 무슨 뭐 대학 교수급이나 하고 뭐 사회에 무슨 뭐라도 되잖아요. 눈앞에 배는 게 없는 여자들이 한둘이 아니야. 쌍스럽고 교만하고 악랄하기가 이루 비할 수가 없는 그런 여자들이 많다고.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여자들은 그렇지 않아. 남편이 대대장하면 여자는 연대장이야. 남자가 연대장하면 여자는 사단장이야. 남자가 사단장하면 여자는 군단장이야. 남자가 군단장하면 여자는 참모총장이야.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 그러니까 아무리 백엔잎 송사가 중요하다 하더라도 이런 수준 없는 여자랑 같이 살고 있는 이런 애들이 대통령에 나오면 돼, 안 돼? 안 돼. 절대로 안 된다니까? 그리고 하나님 믿는다, 뭐 천주님, 성모 마리아 믿는다면서 교회로 성당으로 가지고 경건한 척하는 것들 있지? 그거 전부 다 가짜가 10명이면 12명은 가짜야. 제 말 이해가세요? 교회 다니면서 목사네, 장로네, 권사네 이러면서 경건한 척하는 새끼들, 년들 전부 다 10이면 12은 가짜야. 이 얘기는 진실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없다란 얘기야, 이 나라에. 내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카말라 해리스가 미국의 대통령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교회 목사들도 있고 교회 장로들이 있어요. 아유, 겉으로는 뭐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 잘 섬긴다고 얘기하지. 그런데 카말라 해리스가 대통령이 되어야 되는데 도널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이 나라가 앞으로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한테 해줄 수 있는 말이 하나가 있어. 하나님 앞에 죄 지은 게 없으면 걱정할 일 없다라고 내가 충고를 해주고 싶어. 그런 사람들한테. 왜? 하나님 앞에서 지은 죄가 없어. 정정당당하게 살았어. 정직하게 살았어. 그런데 왜 두려워해야 되죠? 왜 도널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됐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힘들어진다고 생각하죠? 그런 예수쟁이들이 있다? 그런 목사들이 있다? 그런 장로들이 있다? 그런 권사 집사들이 있다 싶으면 회개하기 바랍니다. 도널드 트럼프만큼만 성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고 싶어. 성경 공부한다고 예수쟁이 안 돼요. 가증스럽게 입으로 조잘 기도 잘한다고 천국 안 가요. 못 가요. 주일날 예배 시간에 나와가지고 근사하게 종이에다 써들고 가가지고 열심히 화려한 미사여고 동원해서 기도하면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될 것 같습니까? 이 가증스러운 예수쟁이들아? 안 돼. 교회 나가면서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공짜로 돈 뜯어내고 나한테 투자하라 그래서 돈 받아서 꿀꺽하고 그러면서 뭐 살살거리고 다니면서 친한 척하고 그따위 예수쟁이들 너네들은 죽으면 100% 내가 장담할게. 지옥 간다. 응?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얘기하는 거 있죠. 앞으로 이 나라의 지도자가 되려면 우리 우남 이승만 박사님처럼 기왕이면은 기독교인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면 좋겠다 이거야. 그런데 아니라도 상관없어. 불교를 믿었던 박정희처럼 뚜렷한 국가관과 신념을 갖고 나라의 미래를 디자인하고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목숨을 바칠 수 있는 사람이면 돼. 꼭 기독교인이어야만 된다는 것도 없어요. 기왕이면 트럼프하고 정서적인 교환까지 하려면 성경도 알고 하나님을 공경하고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이라면 더욱더 좋겠다는 얘기지. 응? 변호사 하면서 부정으로 돈 벌어들여. 그러면서 주일날 교회 가갖고 기도해. 그럼 그 기도를 하나님이 받겠어요? 야, 이 빌어먹을 놈아. 제발 우리 교회에서 나가달라고. 그렇게 얘기하시겠지. 응? 입에서 막 하나님, 성령님 부르고 예수님 부르고 그러면 그게 믿음이 좋은 사람은 볼 것 같아요? 하늘에서 보실 땐 그럴 거예요. 이 가증스러운 이 가룟 유다만큼도 못한 이 사탄아. 그러시겠지. 근데 우리나라 현실이 지금 그렇다는 얘기. 응? 이 문재인이도 얼마나 성스러운 척하고 살았어요. 김대중이, 김영삼이, 이명박이. 얘들 전부 교회 장로하고 뭐 신자했던 애들 아니야? 근데 삶은 어때? 개차반 아니야. 거짓에 위선으로 점철되어 있는 그런 인간들 아니야. 자, 그래서 지금까지는 문재인의 속아온 18가지를 말씀드렸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문재인의 범죄 혐의, 과연 문재인이가 어떠한 범죄를 저질렀는지 이 범죄 혐의 63가지를 계속해서 시리즈로 말씀을 전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저희 방송을 경청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인도태평양 전략연구원 최수영입니다.